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구독자님 중에 최근에 남친이 잠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문제로 고민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 갖는 잠자리에서 욕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그 다음 잠자리에서도 또 물어보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전화로 어떤 분은 야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더티토크가 너무 싫다. 근데 남친은 계속 시도를 해서 그래서 좀 고민이라는 분이 계셨죠. 상대방의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연인끼리의 이런 성적인 취향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요, 연인의 상태가 취향인지 아니면 선을 넘어선 건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 시에 욕설을 해야지만 흥분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정신장애 쪽으로 좀 넘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현대 정신장애를 분류한 DSM-5라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열람에 의하면요, 성 관련 장애에 성도착 장애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8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성적인 가학과 성적인 피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한다는 거는 성적 가학증에 해당이 되겠죠. 반드시 때리거나 욕설을 해야지만 흥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냥 잠자리에서 욕을 하면 더 즐거운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좀 기호 취향 이쪽에 좀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SM 가죽과 채찍들을 많이들 연상하고 계실 것을 압니다. SM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가학, 피학을 즐기는 그런 것을 S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디즘은 상처를 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 매저키즘은 상처를 받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이 둘이 만났을 때 참 환상의 조합이겠죠. 이게 반드시 어떤 성적 자극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애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반드시 미리 물어봐야 돼요. 동의를 구해야 되고, 갑자기 막 하는 중간에 막 마음대로 시도해버리면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너무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고요. 그 자신의 그런 독특한 취향을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너무 원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맞춰줄 수가 없고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성적인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속궁합이 안 맞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외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내가 싫은 것을 참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특이한 취향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세디즘은 좀 남자 쪽이 더 많다고 하기는 해요. 그리고 매저키즘은 여자 쪽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성 호르몬이 주는 공격성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야한 영상물 남자분들이 더 많이 보는데, 또 거기에 보면은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공격적인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환상을 키우는 것이 가장 흔한 경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적 판타지는 누구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특이한 성적 기호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깜깜한 암흑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좁은 공간에 폐쇄되어 있을 때 흥분을 느낀다거나, 노인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촉각, 어떤 냄새, 때리고 맞고 기타 등등, 모두 이상 범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자기나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겠죠. 아니면은 너무 취향이 특이해서 누군가와 함께 즐길 수 없는 경우, 대상이 아주 한정되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하거나 때리는 거죠. 이걸 좋아하는 매저키스트를 만나면 찰떡일까요? 억압적인 환경에 있거나 좀 권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세디스트가 많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처를 주면서 쾌락을 느낀다는 게 그 잠자리에서 상대방도 완전히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순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죠. 말 그대로 상대방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치게 되니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욕을 감탄사처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또 그 상황에선 상처를 받고요. 남녀가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겠네요. 그죠? 이런 상황을
애인한테 말하지 못하고 한 번 참았는데 허용의 의사표시로 되어버려서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아, 내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했다. 상대방은 그냥 무념하게 반복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이 했다고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몽땅 다 거절하고 리셋 시킬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상대방한테 말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좀 희생시키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런 대화를 안 하면 연인끼리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이런 관계에 대한 대화는 너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때로 그냥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면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거는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솔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오히려 존중감을 느끼지, 그로 인해서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발전적 갈등은 항상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그 세디즘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이런 성향이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쪽이 세디스트인, 그러니까 지배하고 상처 주는 것을 즐기는 그런 관계가 있죠, 가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사소한 걸로 계속 화를 내고, 상대방은 그저 계속 사과하고, 이런 관계도 상대방이 애인을 괴롭히면서 만족을 느끼는 세디즘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상처를 받고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고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균형이 깨진 그런 정신적인 SM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정상의 범주를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그것이 같이 바뀌죠. 그 정상의 범위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익숙함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거를 살짝 벗어난다는 거는 심쿵하고 또 섹시하죠. 남자의 공격성에 대한 로망이 여자한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가끔은 거친 잠자리, 많은 여자들이 표현하진 않아도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SM 로맨틱 소설인 50가지 그림자를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맛있는 잠자리를 저도 항상 응원하고, 그리고 성적 판타지도 공유하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도 호기심이 가고 시도해볼 만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매력적인 여인은 옷보다는 그 빨간 그네에 매달려서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그것 좀 느껴보겠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면서 언젠가 본인도 빨간 그네에 매달아보고 싶다는 환타지가 있더라고요.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빨간 그네를 타고 넘나가면 매력 터지는 그날까지 선 넘는 여자가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달링.